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시게 되는 내용은 메타버스입니다. 그중 먼저 첫 시간으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분류와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메타버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주목받는 현재의 최첨단 기술, IT 기술 중에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21년에 메타버스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하면서 어, 확실히 많은 관심을 가장 많이 받게 됐었는데요. 문제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줌이라든가 화상회의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일상과 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서 특히 메타버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쏠렸던 때에는 더불어서 로블록스라든가 또는 뭐 업무형 메타버스에 있어서 제페토라든가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것들이 특히 게임형 메타버스에서도 가상현실에서 사람과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현실을 함께 겪어보면서 메타버스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건지 그 개념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또는 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뜻하는 메타와 그다음에 세계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그런 용어로서 정치와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현실 세계를 가상과 융합해서 옮겨놓은 디지털 가상 세계, 즉 일종의 초월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의 내 자아가 현실 속의 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아바타로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상 세계에서의 아바타 모습은 인간처럼 소통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현실 세계와 연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큰 특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메타버스보다 좀 더 이전에 있었던 가상현실 기술에서는 대체적으로 단방향 콘텐츠로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여러 현실 콘텐츠를 가상으로서 이제 제공받는다라고 본다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콘텐츠로서 가상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1인칭 시점이 아닌 경험으로서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시작된 계기는 사실상 1992년에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중에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소설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꽤 생소하죠? 이런 개념들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텍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상상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었고 대부분의 SF 소설의 그냥 배경, 공간 이런 정도로만 생각이 되었었는데 메타버스와 아바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미국의 IT 기업인 리든랩에서 2003년에 가상현실 서비스인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또 1999년에는 사실상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메타버스의 개념이 점점 더 크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세컨 라이프를 통해서 아바타로 변신한 사람들이 다른 아바타와 가상현실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 보통 그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부터 시작된 모바일 혁명이 2010년에 접어들면서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인기는 조금씩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2019년도 코비드19로 인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상 공간으로서의 확장이 이어지는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요, 차세대 인터넷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과 융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상현실 서비스에서의 경제 활동으로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주로 메타버스 관련 소설이나 영화 이래로는 상상을 대체적으로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그 이후로 꾸준히 발전되면서 이제 이러한 출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그림은 메타버스 연대기로서 양안 시차와 입체경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떤 크립토 키티, 구글 글래스 또는 이제 메타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점점 더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가 확실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었던 건 언제냐면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인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BTS 콘서트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2021 년도에 4 일간 열린 BTS 콘서트를 보면 약 20만 명이 오프라인에서 BTS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마지막 회차에서 함께 공연을 했는데 이때는 약 80만 명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BTS 콘서트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2020년 4월에는 그 이전에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가수가 온라인 월드 투어를 통해서 아스트로노미컬이라고 하는 그런 월드 투어를 5일간 개최를 했었는데 역시 메타버스 상에서 개최를 했을 때 더 많은 그 공연 관람 인구를 더 동원을 했었던 그런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메타버스가 어떤 기술들이 합쳐져서 어떤 개념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을 형성을 하게 되는지를 그림으로써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정치, 사회, 경제, 기술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제공되어지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온라인 게임, 실감 콘텐츠, 그리고 CG라든가 또는 가상현실 같은 이런 기술들이 모두 융합된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을 본다면 사용자 몰입에 있어서 극대화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 공간의 제약을 해소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가상과 현실을 유연하게 연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도 있는데요. 이 특징은 결국은 정리를 조금 더 하자면 몰입, 공간, 융합 외에도 특히 현실 세계에서도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서 또한 메타버스의 이 부분도 되게 큰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디지털 통화를 통한 결제를 통해서 일상의 연장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로 연결되고 경제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메타버스가 가지고 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세계관과 창작, 그리고 디지털 통화, 그리고 일상의 연장, 그리고 연결을 통한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특징을 어, 다음과 같이 골라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몰입과 현실 공간의 그 한계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가상현실의 융합뿐만이 아닌 이런 세계관 창작자 디지털 통화 일상의 연장 연결 같은 것들도 바로 메타버스의 큰 특징으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메타버스의 특징을 말할 때요. 이제 스파이스 모델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전에 2021년에 언급이 되었던 메타버스의 주요 특성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게 바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스파이스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파이스 모델은 크게 연속성, 실제감, 상호 운영성, 동시성, 경제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일상 속의 경험과 기록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감은 역시 현실 몰입이죠. 그래서 몰입감을 통해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상호 운연성이라는 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어지면서 데이터와 정보가 서로 소통되는 것. 그리고 동시성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과 가상이 동시적으로 함께 일어나면서 또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또한 경제 흐름은 사용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을 바로 우린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메타버스의 7가지의 특징적 단계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크게 본다면 익스피어리언스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익스피어리언스로 시작을 해서 디스커버리 한다던가 크리에이트 이코노미, 그다음에 스페셜 컴퓨팅,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휴먼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실 때 보통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발견, 창작자 경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7가지 특징도 역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는 9가지 메가 트렌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도 꽤 많이 주목받고 있는 메가 트렌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보여지는 이런 트렌드한 형상은 주로 버추얼 메인스트리밍이라든가, 머신 인텔리전스, 그리고 시뮬레이팅 리얼리티, Challenges by Open Platform, Rise of Cybernetics. 그리고 Accelerating Distributed Networks, 뭐, 월드 가든, 뭐, 에코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로코드 플랫폼, 그리고 블록체인 어답션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버추얼 메인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과 디지털 전체성을 체감하고 투자할 것도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머신 인텔리전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I가 어떤 협력자로서 부상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라이저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뇌와 컴퓨터가 연동하면서 VR과 AR 등으로 인공 인지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뮬레이팅 리얼리티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으로 현실 구현이 쉬워진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보통 이제 챌린지스 바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체 가능한 플랫폼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표준 공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벗어나면서 대체적으로 많은 플랫폼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을 더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블록체인 어답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스마트 계약 같은 그런 투명하고 익명화된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재화나 가상의 재화나 서비스 등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 이런 기술들도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자생력 있고 독립적인 특정 플랫폼과 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드가든 에코시스템이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ccelerating Distributed Networks 뭐겠어요?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점점 더 현재의 5G에서 더 진화할 것으로 보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전문가적인 코딩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앱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프로세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인데요. 특히 로코드 플랫폼도 SKT라든가 또는 KT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된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로코드 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증강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외적 지향과 내적 지향인 두 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유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로축은요, 그 기술과 이용자 간의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현실 간의 어떤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보는 분류 기준은 이렇게 외적 지향과 사적 지향, 그리고 증강이냐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증강 현실과 라이프 로기, 거울 세계, 가상 현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적 지향과 그러니까 외적 지향을 본다면 사적인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정체성과 행위에 있어서의 발현에 초점을 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적인 부분은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 그에 대한 정보나 통제력을 말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증강은 이용자가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그 위로 올려지는 새로운 제어라든가 정보 시스템 레이어를 쌓아 올라가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 시뮬레이션은 이용자 및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로 현실을 모방한 가상세계를 제공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술적인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증강현실은요, 현실 세계에 있는 아날로그적, 물리적 대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실제 현실 세계에 투영함으로써 실제감이 높고 몰입도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강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잘 알려진 것이 포켓몬고라고 하는 나이언틱에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닌텐도와 합작해서 출시한 게임으로 개발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그러니까 2016년에 개발이 되었어서 지금 현재는 뭐 훨씬 많이 지났죠. 5년보다는.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현재도 역시 증강현실의 대표 서비스로 꼽히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좀 많이 유명한 증강현실에 있어서의 또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증강현실 카메라 앱인 스노우를 별도 법인으로서 분사시키면서 현재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2011년 1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억 1천 명 누적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역시 AI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3D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페토 월드를 구축해서 셀러브리티 아바타와의 소통 기능 및 소셜 미디어 기능을 추가한 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등이 모두 결합된 서비스로 확장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고자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미러월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미러월드는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에서도 항상 빠짐없이 투입되고 있는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상으로 투영하고 지리적 또는 정보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매핑하고자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특히 그 예시로서 구글 어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요, 구글이 2004년에 인수한 키얼의 어스뷰어 서비스를 전신으로 하고요.
위성 이미지를 3D 형태로 재현해서 실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거울 세계, 그러니까 미러월드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응용되는 서비스들이 되게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스 엔진이나 어스 VR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공간별 어떤 변화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또는 지형 기후 자료 수집 그리고 VR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019년에 출시한 가상의 부동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NFT라고 하는 이런 토큰을 사용해서 부동산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작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사례로 하나 볼 수 있는 건 2020년에 미국 대선 때 업랜드상에서 트럼프 타워를 경매에 붙였는데 같은 해 10월부터 실제 통화와 업랜드상의 부동산 간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연동성을 높이면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성공한 일종의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사용자 쪽으로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자 쪽으로 집중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더 내적 지향 쪽으로 가본다라고 하면 라이프 로깅 기술이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사람 또는 사물이 경험하는 일상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수집해서 저장하거나 묘사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라이프 로깅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도 있는데 특히 트레이닝 클럽에서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0년대 말부터 부상한 자기 수치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이용자가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은 본인들이 달성한 기록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페이스북 360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페이스북이 2016년도에 360도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2018년도에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제조사인 레드와 합작함으로써 3D 비디오 카메라를 출시해서 플랫폼과 3D 기기 그리고 이용자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 로깅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보들은 보통 내가 직접 기록하기도 하지만 기기를 통해서도 가상의 공간에 본인을 기록하고 재현할 수 있는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메타버스의 분류 중 하나가 이제 가상현실이다라고 봅니다. 가상현실은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온라인 디지털 가상 세상을 말합니다. 개인 또는 사물의 자아 또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를 들자면 세컨 라이프라든가 호라이즌 같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현실의 경제, 사회, 정치 세계를 확장시켜서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대안적으로 구축된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린든랩이 출시한 온라인 가상세계 서비스로서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보다 훨씬 더 앞선 초창기 샌드박스형 서비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 라이프에서는 주로 디지털 트윈 구축이라든가 공연 전시회 개최를 했었고요. 또한 가상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폐 환전 시스템 같은 도입을 통해서 일종의 메타버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원형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유명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픽게임즈가 2017년도에 출시한 3인칭 슈팅 게임인데 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메타버스 서비스로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제 뮤지션과 협업한 콘서트를 개최한다든가
패션 브랜드 또는 라이센스를 맺은 스킨을 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 회의 공간이라든가 게임을 넘어서도 현실과 가상을 잇는 종합적 문화생활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버라고 해서 STRIVR이라고도 해요. 스트리VR이라고도 하고 스트리버라고도 하는데요. 2014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2015년도에 공식 설립된 기업으로 VR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월마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황 기반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었던 게 가장 대표적 사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어떤 안전교육이라든가 뭐 기계 작동 훈련 또는 고객 응대에 관련된 교육을 할 때에도 이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이제 관련 기술들을 좀 본다면 일단 먼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상현실은 결국 가상 공간의 이미지. 하지만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함께 결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몰입감이 높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몰입감은 높은데 현실과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증가현실은 의외로 몰입감은 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현실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편리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주로 가상현실은 어, 게임이라든가 여가 이런 거에 많이 활용이 된다면 보통 증강현실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현실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기술이 함께 쓰여지고 있는데 특히 가상현실은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쓰여지는 기술이 바로 메타버스에 쓰여지는 기술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는 이제 웨어러블 기술이 있죠. 그래서 뭐 VR 헤드셋이라든가 또는 메타캐스트, 그리고 AR 기술들. 그다음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몰입하는 대신에 주변 환경의 시각적 요소를 추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사이의 간극을 좀 더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구글 글래스나 AR 웨어러블 기기의 초기 시도가 실패가 됐었던 거에 비해서 메타를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이 현재 새로운 AR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메타버스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들 중에 하나가 바로 3D 모델링입니다. 사용자의 3D 환경을 모델링하는 시스템으로서 몰입형 메타버스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 사용자 주변의 공간을 스캔하고 매핑하는 기술을 구축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안에 쓰여진 게 뭐냐면 카메라 네트워크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D 모델링이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서보다 훨씬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심 기술은 사물 인터넷이죠. IoT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연결된 스마트 기기의 에코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주로 주방 가전이나 또는 콘솔, 홈 보안 시스템 같은 하드웨어를 모두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IoT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부에서는 그 메타버스를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세계의 통합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IoT, 그러니까 AR과 좀 마찬가지죠. IoT는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IoT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응용 분야 중 하나가 메타버스 사용자가 물리적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뭐 스마트 초인종 아니면 보안 시스템 그리고 온도 조절기 같은 것들을 IoT가 지원되는 그런 디바이스로 메타버스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현실 세계에서 주의해야 될 문제를 또 이런 알림들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역시 메타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또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경제활동이 가상 공간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지우거나 소급해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 탈중앙화된 원장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있는데 주로 암호화폐라든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이 NFT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면서도 일부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재산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에 이 메타버스에서 특히 적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암호화폐라든가 스마트 계약 또는 가상화폐 같은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에 서버를 두지 않죠. 그래서 중앙 관리를 받지 않고요.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또 그 안에서도 보안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뢰성이 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해킹 공격이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불법적인 화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취득을 할 수 없도록 외부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진 게 바로 블록체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념과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술 분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1강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